오늘 코스피와 코스닥이 정반대로 걸렸습니다. 코스피가 0.88% 오르면서 강보합으로 버텼는데 코스닥은 4.63% 폭락했어요. 코스닥은 오전에 매도 사이드카까지 걸렸습니다. 코스피를 떠받친 건 반도체였는데 삼성전자가 100조 원대 주주환원 기대에 3% 넘게 올랐거든요. 반대로 어제까지 급등했던 바이오와 방산 같은 코스닥 성장주들은 무더기로 무너졌습니다. 그럼 오늘은 이 코스피와 코스닥의 괴리부터 삼성전자 주주환원과 미국 금리, 가상자산과 카카오 분할까지 차근차근 짚어드리겠습니다. 나라의 경제 시선에서 놓치면 안 될 데이터를 끝까지 확인하세요. 먼저 오늘 숫자부터 보겠습니다. 코스피가 6,912포인트로 0.88% 상승했는데요. 코스닥은 801포인트로 4.63%가 빠졌습니다. 코스닥은 800선을 겨우 지킨 모습이었는데요. 수급을 보면 코스피에서 기관이 2,800억 원을 순매수했고 개인과 외국인은 매도세를 이어갔습니다. 반면 코스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함께 매도를 했고요. 개인이 7,300억 원을 매수하면서 낙폭을 받아냈습니다. 시장별로 수급이 완전히 갈린 하루였어요. 종목과 업종을 보겠습니다. 코스피를 버티게 한 대장주는 반도체였는데요. 삼성전자가 3.87% 오르면서 28만 1,000원, SK하이닉스도 2.31% 오르면서 173만 원으로 뛰었습니다. 업종을 보면 가상화폐가 16% 넘게, 국내 상장 중국 기업이 10% 오르면서 강했고요. 반대로 방산이 12% 넘게, mRNA와 의료기기, 면역 항암제도 11%에서 12%씩 급락을 했습니다. 국제유가는 배럴당 86달러로 2%가 넘게 올랐고요. 환율은 1,386원이었습니다. 어제까지 며칠간 급등했던 바이오와 2차전지, 방산 같은 성장주들이 오늘 일제히 무너지면서 낙폭이 워낙에 컸습니다. 오전 10시부터 코스닥에서는 올해 14번째 매도 사이드카를 보여주면서 혼란스러운 장세는 계속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코스피를 떠받친 삼성전자를 좀 더 볼게요. 삼성전자가 오늘 크게 오른 데에는 역대급 주주환원 기대가 있었습니다. 삼성전자가 이달 말 이사회에서 100조 원이 넘는 주주환원 계획을 확정할 거란 전망이 나왔거든요. 특별 배당까지 포함해서 국내 기업 사상 최대 규모입니다. 어제 SK하이닉스가 40조 원 자사주 소각을 발표한 데 이어 반도체 대장들이 잇따라 주주환원 보따리를 푸는 셈이에요. 그러다 보니 오늘 외국인과 기관이 나란히 삼성전자를 가장 많이 사들였습니다. 이번엔 미국 금리 이야기인데요. 어제 미국 증시는 1% 넘게 하락했습니다. 며칠 전 미국 재무부가 국채를 사들이겠다면서 금리를 잡으러 나섰었죠. 이 미국 국채 개입이 정확히 뭔지는 제가 바로 직전 영상에서 다뤄드렸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그 영상 꼭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무튼 그 개입 효과가 오래가지는 못했는데요. 간밤 공개된 지난달 연준 회의록이 매파적이었거든요. 지난달 회의 때 이미 위원 3명이 금리를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던 사실이 이번에 공개가 됐습니다. 여기에 어제 나온 미국 경기 지표까지 강하게 나오면서 재무부가 눌렀던 장기국채 금리가 다시 올랐고 미국 지수도 밀린 거죠. 그럼 외국인과 기관이 오늘은 어떤 종목 담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외국인은 코스피에서 삼성전자에 4,400억 원, LG전자에 320억 원, HD 현대중공업에 310억 원, 하나에어로스페이스에 260억 원, 대덕전자에도 200억 원을 순매수했습니다. 코스닥에서는 원익 IPS에 90억 원, 화드에 80억 원, 보르노이에 80억 원, PSK에 80억 원, VM에도 70억이 들어왔습니다. 기간도 코스피에서 삼성전자를 3,700억 원 사들이면서 1위에 올렸고요. 삼성전자 우선주에 1,800억 원, SK하이닉스에 1,100억 원, 삼성생명에 660억 원, SK텔레콤에도 500억 원을 담습니다. 코스닥에서는 실리콘투에 170억 원, 펄어비스에 60억 원, 리파인에 30억 원, TF에 30억 원, 예스티에도 30억 원을 매수했습니다. 이번에 오늘 홀로 뜨거웠던 가상자산입니다. 비트코인이 78일 만에 다시 1억 원대를 넘어섰는데요. 이더리움도 함께 오르면서 랠리를 이어갔습니다. 배경에는 트럼프의 규제 완화 압박이 있었습니다. 트럼프가 백악관에 코인업계 경영진을 불러 가상자산 규제를 명확히 하는 이른바 클래리티 법을 통과시키라고 압박을 했거든요. 여기에 대규모 숏포지션 청산까지 겹치면서 가격이 뛰었고요. 물론 엄청난 매수세로 호가가 된 게 아니고요. 물량이 이미 상당수 들어있던 상태에서 숏청산에 힘이 실리고 가격 상승이 동반됐다는 점, 그리고 클래리티 법은 아직 통과된 게 아니라 표결을 앞둔 단계라 통과 여부는 지켜보셔야 합니다. 이 흥풍에 이더리움을 대량 보유한 파라텍시스 이더리움이 상한가로 갔습니다. 그럼 기업 소식도 하나 보겠습니다. 오늘 카카오가 회사를 둘로 나누고 있습니다. 이사회에서 인적 분할을 결의했는데요. AI 사업을 키우는 카카오 AI와 컨텐츠 모빌리티 같은 자회사 투자를 맡는 카카오 X로 갈라집니다. 카카오톡을 앞세워 AI에 속도를 내겠다는 건데요. 증권가에서는 두 회사를 따로 계산한 잠재 가치가 34조 원으로 지금 시가총액의 2배에 달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분할로 저평가를 풀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정책 소식도 짚고 가겠습니다. 정부가 100조 원 규모의 미래 기금을 새로 만들기로 했는데요. 이를 위해 교육에 쓰던 세금을 자동으로 배정하던 제도를 55년 만에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아낀 돈과 늘어난 세수를 합쳐서 빚을 갚는 대신 청년과 성장 동력, 지역에 투자하겠다는 겁니다. 반도체나 AI 같은 성장 산업엔 장기적으로 우호적인 재료고요. 한편 정치권에서는 트럼프가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북미 대화 재개를 서두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이란전이 길어지면서 성과가 급해진 트럼프가 11월 아시아 순방 때 김정은을 만날 수도 있다는 관측이에요. 그럼 오늘의 상한가 종목 짚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5개가 나왔는데요. 방금 말씀드린 가상자산 훈풍에 이더리움 트레저리 기업 파라텍시스 이더리움이 상한가에 갔고요. 중국 화장품 기업인 오가니티 코스메틱은 891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 결정에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바이오에서는 네오이면텍이 상장 후 첫 기술 수출 계약 소식에 이틀 연속 상한가를 갔고요. 미국 톨러런스 바이오의 면역 항암 기술을 넘기는 최대 2억 6천만 달러 규모의 계약입니다. 여기에 2차 전지 검사 장비 기업 이노메트리와 저가주인 원폭물산도 상한가 이름 올렸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일정 정리해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밤 10시 45분에 미국의 8월 합성 PMI가 발표가 됩니다.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합쳐 미국 경기가 확장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인데요. 50을 넘으면 경기가 확장 국면이라는 뜻이고 이번에 54.5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필라델피아 제조업 지수가 4년 만에 최고로 나오면서 경기가 탄탄하다는 시도도 나왔는데요. 오늘 합성 PMI도 이걸 확인시켜 줄지가 관건입니다. 다만 경기가 너무 강하면 금리 인하가 늦어질 수 있어서 시장은 양면을 볼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준비했고요. 양질의 데이터를 제공해 드릴 수 있도록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